자,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블로그라고 있고요. 여기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블로그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블로그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12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로그의 화면 구성은 일단 이 위쪽에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타이틀에는 누구누구 매매 블로그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요. 이 글씨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틀을 저는 크기를 한 600픽셀까지 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의 제목, 블로그의 간판과 같은 게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은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의 경우는 서브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일상 리뷰라든지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올리는 블로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꾸며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바 영역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 옆쪽에 붙는 영역을 사이드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단형 레이아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사이드바가 요 밑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이웃의 커넥트, 다녀간 블로거 등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포스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스트 영역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라는 것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메뉴들을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둘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카테고리에 최적화가 돼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너무 여러 가지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부동산 쪽이면 부동산 쪽 관련된 카테고리로, 아니면 리뷰에 관련된 거면 리뷰에 관련된 카테고리로 묶어주시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상위 노출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웃 커넥트라는 공간은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로, 이웃에는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초반에 우리가 블로그를 키울 때 좀 어렵죠? 근데 이 이웃이라는 사람들을 만약 이웃이라는 그런 존재,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초반에 블로그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웃을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4페이지로 가보죠. 일단은 블로그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블로그의 정보를 입력하실 땐 일단 위쪽에 보시면 내 메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관리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프로필 하단 쪽에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눌러도 똑같이 들어가질 거예요. 자, 내 메뉴의 관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로그의 정보를 올릴 수 있는 란이 나와요. 자, 블로그 주소는 이게 이제 블로그의 주소인데요.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로 자동 생성된 그런 블로그의 주소라면 한 번에 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블로그, 최근에 만든 아이디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만들 때 자체를 아예 주소를 입력해서 넣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주소를 바꿀 수가 없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블로그 명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단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블로그 명이 어떤 때 보이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네일 아트 디자인이 궁금해서 검색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쭉 넘겨서 뭐 이미지 넘겨서 쭉 보다 보면 뷰라는 부분에 여기 보면 뷰티의 데일리 또는 뭐 여기 하루 이야기, 페이네이션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요런 게 블로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을 찾아본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블로그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 블로그의 이름을 보고 이게 어디서 올린 블로그의 그 포스팅이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디서 올렸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이름은 사실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 누구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무엇에 대한 블로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지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게 잡블로그 형식으로 키우고 있는 서브 블로그인데요. 보통 이제 일상에 대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제가 겪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리뷰 이런 걸 올릴 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일상 리뷰라고 제가 이름을 준 거고요. 별명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별명인 엘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친숙할 느낌이 나는 좀 그런 별명이면 좋을 것 같고요. 소개글도 간단하게 제가 지었죠. 그래서 제 블로그를 간단히 소개하는 소개글을 적어주시고 블로그의 주제 또한 간단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블로그의 주제는 프로필 영역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 안 하고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등록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가로 이미지든 세로 이미지든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우리 몰의 상품들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그냥 몰의 이미지를 넣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해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넣는 란이고 보통은 이제 가로 이미지든 세로 이미지든 상관은 없지만 이게 모바일에서도 보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동그랗게 잘려서 나오거든요. 원형으로 정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대1 이미지로 넣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를 그래서 뭐 지금 딱히 만들어 놓은 게 없으시다면 우리 예전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 만드실 때 넣으셨던 이미지를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요거는 이제 블로그 자체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모바일에서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커버 이미지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PC 블로그 이미지와 같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같은 느낌의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확인 요건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위젯에서 표시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는 뭐 특별하게 할 거는 없고요. 위젯 설정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네이버 톡톡 연결은 뭐냐면 네이버 톡톡을 이용한다면 블로그에서 상담하는 것도 네이버 톡톡에 가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블로그에 네이버 톡톡을 연결하실 거면 연결을 해두시면 되고 연결을 안 하실 거면 그냥 연결 안 함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제품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문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톡톡 연결을 해서 문의가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는 안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연결 안 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설정한 블로그 정보들이 적용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 블로그 정보 부분을 한번 입력을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훑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 프로필 정보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프로필 정보는 내 프로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곳이에요. 뭐 이름을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서체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기본 서체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서체로 블로그에 글을 적을 건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적을 때 나눔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나눔 스퀘어로 하면 되고 내 블로그의 글은 보통 바른 히피체를 쓰고 싶다. 그럼 바른 히피체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의 컨셉이 약간 일상적인 내용들이다. 그러면은 요런 게 바른 히피체나 다시 시작해 같이 요런 글씨체가 이쁘겠죠. 근데 만약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요런 글씨체가 가독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깔끔한 그런 스퀘어체 이런 것들로 골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글자에 대한 크기는 보통 한 15포인트로 원래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을 건데 제가 볼 땐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16포인트로 맞췄어요. 그리고 더 크게 하실 분은 더 크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색상이나 행간, 정렬도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적용을 하시고 나서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는 블로그를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작업했던 내가 만들었던 블로그를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면 이전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 또는 7일 이내로 골라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방문집계 보호 설정은 나의 방문집계를 보호하는 부분인데요.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방문자 통계에 나의 방문이 집계되도록 하는 게 방문집계 보호 설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내 이름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저는 30대 여자가 뭐 방문했다 이런 정도로 찍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죠. 자, 콘텐츠 공유 설정의 CCL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블로그의 게시글 같은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도 내 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CCL을 설정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작자를 표시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2차 저작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서 공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가져가서 복사해서 붙일 때 11자 이상의 경우 내 글의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붙는 건데요. 사실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글을 출처를 삭제할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하나 사용을 안 하면 하나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할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에서 만약 어떤 글을 검색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요. 글을 드래그를 해보려면 드래그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방법이 다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디벨롭 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뭐 크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설정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이 밑에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 한만 체크를 해 놓는다면 드래그를 해서 복사해서 쓰시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이 완전히 뭐 보호가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사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기 콘텐츠 공유 설정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인데요. 내가 블로그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스팸으로 차단하고 싶으신 분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키워드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이상한 글을 적는 사람들을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 차단된 글 목록들도 이렇게 확인이 되죠. 댓글이나 안북을 권한도 비밀글 쓰기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열린 이웃의 이웃 그룹 관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 이웃들이 지금 최근에 언제 글을 쓰고 있는지, 이웃 추가일이 언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또 나를 추가한 이웃이나 서로 이웃이 들어온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서로 이웃 들어온 사람의 메시지를 보고 내가 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제가 서로 이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이웃이 좋은 점은 제가 만약 블로그에 게시글을 적으면 그 상대방의 블로그 탭에 제 글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게시글을 적으면 제 블로그 탭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웃을 해서 공감이나 댓글 이런 것들을 누르며 소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꾸미기 설정에서는 스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 중인 스킨들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블로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스킨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다면 해당 스킨을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누르고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스킨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꾸미기 설정에 디자인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소개를 해볼게요. 페이지로는 20페이지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블로그의 레이아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2단형 레이아웃이 제일 많을 건데요. 2단형 레이아웃은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블로그의 레이아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옆에 카테고리라든지 프로필 창이 더 있다 보니까 게시글을 적는 칸이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용으로 쓰시는 그런 블로그의 경우는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 해서 찾았던 이 부동산의 글도요. 보시면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형 레이아웃이 좋은 점은 보통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블로그 자체가 홈페이지인 것처럼 보여지는 블로그를 사실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블로그 위쪽에 위젯을 설치해서 그 위젯에서 클릭을 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으로 뭐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어쨌든 그 외에도 1단형 레이아웃이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포스팅 자체가 되게 넓게 보여요. 굉장히 이렇게 넓게 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일단은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2단형 레이아웃이 아마 요 중에 있을 건데 요게 이제 2단형 레이아웃이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블로그의 게시글이 요 정도 너비죠. 근데 1단형 게시글은 그 단이 일단 그만큼 더 적으니까 더 넓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포스팅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단형보다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단형 레이아웃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단형이 안 좋다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주로 쓰던 방식이고 카테고리가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별 무엇인가를 이제 선택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그럴 때는 2단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2단형 같은 경우는 위젯을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젯의 위치는 여기 즉 2단형 레이아웃이 있는 이 위치 있죠. 여기 옆으로만 위젯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젯을 넣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좀 옆으로 이렇게 위젯들을 넣어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형 레이아웃은 위젯을 넣는 공간이 위쪽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아래쪽 이렇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단형과 2단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단형 레이아웃은요. 한 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포스팅이 그만큼 작아 보이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건 1단형 또는 2단형 레이아웃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설정의 전체 설정은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설정을 하고요. 근력역은 넓게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메뉴 사용 설정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아 놓을 거기 때문에 타이틀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위젯들인데요. 위젯에서 내가 활용해 볼 위젯들을 이렇게 켜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젯은 이따가 세부 디자인에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위젯 사용 설정에 제일 위에 사업자 정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게 아까 기본 설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블로그 홈에 사업자 정보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디트를 눌러보면은 사업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란이 있고, 여기다 사업자 정보들을 넣고 확인을 한 후에 위젯을 클릭해서 띄워주시게 되면은 블로그에 이렇게 그 사업자 정보 위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사업자인 거를 감추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게,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무 블로그에서나 막 글이 적혀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업자 정보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자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게 이제 상거래 목적이다 하면 사업자 위젯을 띄워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물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제가 띄워놓은 블로그는 그냥 일반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상거래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이제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 홈페이지형 블로그처럼 내가 링크를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 가기라든지 아니면 주문서 바로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위젯을 직접 만들어서 등록하게 됩니다. HTML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 src랑 a 태그 정도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거라 요것도 한번 접근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그래서 블로그를 우리가 포스팅까지 쓰고 나서 위젯 등록하는 것도 한번 가볍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요 조그만한 네모들이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위젯을 만약에 이 날씨 위젯을 내가 블로그 정보 옆에다가 두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위치를 이동해 놓을 수도 있고, 만약 이 블로그 정보라는 위젯을 끄고 싶다. 그럼 여기 X를 눌러서 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가능하더라 정도 일단 확인해 두도록 하고요. 마음에 들게 배치하셨으면 적용까지 눌러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타이틀 부분은 일부러 다른 스킨을 골라서 날려놨어요. 이 타이틀 부분에는 제가 이따가 미리 캔버스에서 또 타이틀을 만들어서 달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체크해보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타이틀 만드는 거 바로 할게요. 네, 메뉴에 관리해 보시면 꾸미기 설정에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의 경우는 블로그 전면에 깔리는 그림을 스킨 배경의 경우는 블로그 전면에 깔리는 그림을 스킨이라고 해요. 해서 만약에 타이틀보다 내가 더 크게 만들겠다 하면은 스킨으로 깔아서 만드셔도 돼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봤던 요 군자동 오피스텔 있었잖아요. 요 친절한 부동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넓게 펼쳐져 있죠. 뭐 저희 블로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식으로 넓게 펼쳐서 보이게끔 하는 거는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단히 말하자면은 타이틀을 넣은 게 아니라 스킨을 넣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타이틀은 요 블로그 위쪽에 간판처럼 울리는 곳을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킨까지 생각하면 이제 여기 너비라든지 옷 띄우는 간격까지 생각해서 위젯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스킨 말고 일단 타이틀로 제작을 해볼 건데요. 타이틀은 영역의 높이는 60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가로는 966으로 세로는 50에서부터 600까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디자인을 꾸며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활용했었던 미리 캔버스로 가볼까요? 미리 캔버스에서 타이틀을 제작을 할 거라면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타이틀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할 거라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고 사이즈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아까 가로가 966, 세로는 6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나는 한 300 정도 만들겠다 하면 300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600까지 좀 크게 만들겠다 하면 600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러고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간판처럼 만들어줬죠. 여기다가 요소를 꾸며서 만드시면 돼요. 가장 심플하게는 사진을 넣고 글씨 써가지고 만드셔도 될 거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만들 거라면 템플릿에서 대략적으로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서 그 디자인을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적용하시고 사이즈를 맞춰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다르니까 이 내용은 고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제 디자인의 경우는 저는 이제 요소에서 그 프레임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디자인이에요. 그럼 요소의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기본 프레임을 이렇게 옆으로 배치를 해 놓고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프레임을 줄여서 만들고 복사를 해서 프레임을 줄여서 디자인을 만든다 라고 해서 해놓게 되면은 조금 더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틀이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였고요. 이 정도 할게요. 그러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은 건데 만약에 내가 직접 찍은 제품의 사진이 있다면 업로드를 해서 사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미리 캔버스의 사진을 이용할 거면 사진에서 눌러서 적용을 해도 되고요. 만약 이런 디자인을 가져오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두시면 디자인이 가져와지니까 활용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꾸며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업로드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디자인을 가져오겠다 한다면 사진을 찍었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끌어다가 넣으면 그 사진이 들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들은 내가 이제 배치하고 싶은 걸 배치하면 되고 필요 없어졌을 땐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서 보다 좀 편리하게 교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의 꾸밈 요소를 넣는데요. 요소에 보시면은 선이라는 부분에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여기다 이렇게 깔아서 넣는다면 약간 마켓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이 디자인에서도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디자인을 꾸며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마켓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서 뭐 여기서 파는 품목들 적어서 만드는 것도 디자인의 하나겠죠? 저는 이게 그냥 일상 리뷰이기 때문에 과일을 넣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일상 리뷰 사진들로 그냥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 위치를 맞춘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내가 파는 상품이 있으면 이렇게 상품을 배치해서 넣어도 되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꾸미기 나름이니까 예쁘게 꾸며서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를 추가할 때도 텍스트에서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죠. 만약에 저는 LA 일상 리뷰라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적을 거고요.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이전에 이제 저장해 놨던 글씨체를 찾고자 하면 별표를 눌러서 저장해 놨던 글씨체들을 불러다가 쓸 수가 있어서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간단해요. 좀 더 진한 색 쓸게요. 그 다음에 작은 텍스트 같은 걸 해서 뭐 샵, 뭐 일상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디자인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교차되게 배치를 했고요. 이건 이제 디자인 하시기 나름이니까 여기다가 맛집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꾸며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꾸몄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 표시라든지 샵 표시 같은 걸 넣고 싶은데 사실 요소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기는 하고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이쁜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한 곳을 알려드리자면 인터넷 옆에 제가 하나 추가해서 연 거예요. 여기 네이버에다가 그냥 아이콘 다운로드라고 쳐보시면요. 플렉티콘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샵 이런 식으로 아니면 쇼핑몰 이렇게 쳐보면 쇼핑몰과 관련된 몰 모양의 아이콘들이 이쁜 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과일 쳐도 나올 테고 다양하죠? 쇼핑을 쳐볼까요? 쇼핑. 그러면 쇼핑과 관련된 이런 디자인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꾸며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해서 물론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들도 있지만 유료 디자인이 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디자인들이니까 내가 만약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다운을 받아서 무료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통 우리 저장하고 있는 폴더 있죠? 저는 제 이름 폴더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장을 해놓고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이 저장된 걸 업로드해서 넣으면 되죠. 업로드 해서 아까 제가 샵 그림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젯 버튼 같은 거 만들 때도 디자인을 이쁘게 하실 때면 미리 캔버스의 디자인도 물론 좋긴 하지만 미리 캔버스는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표시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은근히 사실 고르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아이콘 모양 고르기에는 제가 플렉티콘 사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로 적어도 되고 되게 편하죠. 자, 어쨌든 디자인을 다 완성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거를 png 파일로 받겠다라고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게 이제 타이틀을 만든 게 png로 받아지게 될 것이고요. 자, 타이틀 2라는 이름으로 잠시 저장했는데 이거를 요거 창은 아까 띄워놨어서 혹시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까 취소 누를게요. 내 메뉴의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에 직접 등록을 눌러서 파일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만든 게 타이틀 2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올려볼게요. 그리고 영역 높이는 제가 아까 600으로 만들었으니까 600으로 맞추고 블로그 제목은 표시 안 하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또 꾸며볼게요. 내 메뉴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는 스킨을 깔을 수가 있어요. 스킨은 이 바깥쪽에 이 배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땡땡이 스킨이나 뭐 컬러 등을 넣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흰색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깔끔하기도 하지만 흰색이 원래 확장 색깔이거든요. 팽창색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더 잘 들어온다 라는 부분에서 본문이 잘 들어온다겠죠? 그런 부분에서 컬러는 흰색을 좀 추천을 하고는 있어요. 타이틀은 아까 넣어보신 대로 내가 원하는 영역의 높이대로 언제든지 갈아서 바꿀 수가 있어서 간편하게 넣을 수가 있다면 스킨 배경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위젯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넓게 스킨 배경을 깔아 넣고 싶으시다면 그걸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킨 배경으로 직접 등록해서 만들고 싶다면 가로는 최대 3000픽셀로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 위젯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스킨 배경을 만들고 싶다면 타이틀의 높이를 설정하신 채 컬러는 없애시면 위젯을 띄우지 않고도 스킨 배경이 들어갈 영역만큼을 띄워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돼요. 자, 네이버 메뉴라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컨셉 느낌과 비슷하게 내가 메뉴가 어울리게 보이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뉴에 대한 폰트 색깔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 색깔로 설정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디자인이 바뀌어졌죠. 자, 블로그 메뉴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블로그 메뉴인데 블로그 메뉴 또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형식을 누르시면은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폰트의 기본색과 강조색이 있어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축소해서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기본색이라는 게 이 블로그에 선택이 되지 않은 영역의 색깔이에요. 그럼 저는 흰색 바탕이라서 흰색으로 기본색이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색깔을 좀 어둡게 해서 놓고 강조색도 그에 맞는 색깔을 설정하시면 블로그 메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타이틀이라든지 내 블로그의 분위기에 맞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전체 박스는 가급적이면 저는 걸지 않는 편인데요. 왜냐면 경계선이 한정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박스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디자인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전체 박스가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를 말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라는 게 이제 카테고리 박스거든요. 그럼 제목 색깔은 나는 빨간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고, 내용, 여기 글씨 색깔은 까만색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카테고리에 디자인을 꾸미는 것도 가능해요. 그룹 박스는 요 그룹에 대한 박스인데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룹에 색깔을 넣어서 박스를 구별할 때 이용하는 게 그룹 박스라고 합니다. 저는 안 쓰고 있어요. 글 댓글 스타일은 게시글의 글 댓글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글을 적을 때 댓글 같은 경우 퍼스나콘이 나오게 할 것인지 프로필이 나오게 할 것인지 글이나 그러니까 프로필이나 퍼스나콘이 없이 그냥 심플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게시글을 쓸 때 게시글의 폰트 색깔이나 내용색, 강조 색깔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프로필은 프로필 영역의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어떤 모양으로 프로필이 나타나게 꾸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고르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RSS 로고 부분은 RSS 디자인의 로고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건데요. RSS 피들리를 받는 사람들이 보기 쉽게 그냥 구성을 해주시는 거고, 실제로 RSS 피들리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그냥 디자인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젯. 위젯은 아까 전에 제가 시계 위젯이나 날짜 위젯 같은 걸 넣어 보았죠? 그런 위젯의 모양을 이렇게 꾸며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젯 디자인들이 있고 해당 디자인을 내 블로그의 느낌과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꾸며주시면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꾸미는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위젯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고른 게 날씨랑 환율이었는데 환율도 디자인들이 다양해요.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환율 정보가 나오게 위젯을 이쁘게 꾸며서 배치할 수가 있죠. 여기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잠깐만요. 아까 전에 내 메뉴에서 관리에서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 골라놓은 그 위젯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날씨랑 환율을 골랐었다 보니까 날씨랑 환율에 대한 위젯을 꾸미게 나온 거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위젯들은 이렇게 달아서 해줄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적용 한번 눌러서 확인 눌러 놓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메뉴에 관리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부분이 꾸미기 설정까지 확인을 한 건데요. 아이템 설정의 퍼스나콘 같은 경우는 이 간단히 말하면 아이디 뒤에 달릴 디자인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퍼스나콘 전체 보기 하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의 모양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모양 또는 내 블로그랑 어울릴 듯한 그런 퍼스나콘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담기 눌러서 블로그에 담기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사항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메뉴글 동영상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는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프롤로그로 내가 블로그를 띄웠을 때 뜨게 할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가 처음 기본 대표 메뉴로 뜨게 할 것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프롤로그는 무엇을 프롤로그라고 하냐면 우리 블로그에서 이 앞에 보시면 프롤로그라고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화면이 프롤로그라고 해요. 뭔가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일 텐데요. 사실은 제가 게시글을 써놓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채워진 느낌이 나는 거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거나 글만 적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텅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로 바꾸실 때는 일단 블로그로 먼저 게시글을 좀 많이 적어 놓으신 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 게시글이 쌓였을 때 프롤로그로 바꾸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상단 메뉴 설정에서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프롤로그 옆에 프롤로그 관리로 가면은 글 강조형이나 이미지 강조형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미지 강조형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그 카테고리의 내용들의 게시글이 저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게 프롤로그라고 해요. 자, 블로그 부분에서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번에 실습 때 만들었던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좀 제거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포스팅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그 포스팅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일종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게시판이 만들어지고요. 이 카테고리 명에다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일상,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든다면 일상 리뷰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실 때는 해당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위 카테고리가 아니라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은 채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같은 수준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연습 겸 몇 번 포스팅을 써볼 거라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개 설정은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요. 당연히 공개로 두셔야 되겠죠? 비공개의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는 그런 게시판일 때, 그러니까 나만 로그인해서 보는 게시판일 때는 비공개를 설정을 하시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못 보게 할 게 아니라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로 두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주제 분류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글보기도 여기 블로그 형태로 보게 할지 일반 앨범형으로 보게 할지가 있는데, 처음에 게시글이 많지 않을 때는 블로그형 보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고 썸네일은 정방형으로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만드시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를 한 3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만들어서 확인 눌러주세요. 물론 더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카테고리 2차 분류까지 만들 수 있어요. 상단 메뉴 설정 눌러서 밑에 상단 메뉴 지정해 보시면 아까 만드셨던 블로그 카테고리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한 메뉴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가 만약 프롤로그로 보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을 때는 카테고리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롤로그로 되어 있을 때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주력으로 쓰는 카테고리를 앞에다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선택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4개까지 꺼낼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보고 적당하게 내가 쓸 카테고리, 그러니까 주력으로 사용할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꺼내서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 보시면 내 블로그 갔을 때 이렇게 상단에 아까 제가 뽑아 놓은 4개 또는 뭐 2개, 1개의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앞쪽에 상단 메뉴에 생기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 메뉴의 관리로 다시 갈게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서 또 보실 게 글 배달의 블로그스 질문을 좀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버에서는 블로그시라는 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로그시가 사람들에게 뭔가 질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블로그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배달 중지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글 관리의 댓글은 내가 이제 글에 이렇게 들어온,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팅에 댓글을 단 것들을 확인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구나 라는 걸 보고 바로 답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태그는 내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을 때 해시태그를 적게 되죠. 그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관련 해시태그를 많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는 이걸 보고 여기 블로그가 어떠한 내용들의 해시태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전문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 저장. 만약에 내가 블로그에다가 내 어떤 회고록 같은 걸 적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PDF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메뉴고요. 동영상 관리의 내 동영상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재생을 해봤고 공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던 게 있는데 이게 뭐 16건 봤다고 하네요. 요 조경박람회는 뭐 12건 봤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통계를 보면은 이게 언제 열어봤고 뭐 평균 재생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안 보이고는 있는데 실제 이게 2022년 5월달 글이거든요. 그럼 많이 월간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런 부분이 내 동영상.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는요, 우리 동영상도 되게 소중히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플러그인 연동 관리의 애드 포스트 설정 말씀드릴게요. 이 애드 포스트는 블로그로 얻을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블로그를 좀 꾸준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 방문객이 아마 100명 이상씩 쌓이게 될 거예요. 아마 더 나올 거고요. 그죠? 100명이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내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에다 수익원을 달 수가 있어요. 그걸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어떤 글을 보면요. 이 글에 여기 끝에 이런 식으로 달려지는 거 보이세요? 또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애드포스트 광고가 달리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드포스트라고 하는데요. 애드포스트는 일단은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이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2월 달에 애드포스트 신청을 한다면 1월 달 바로 직전 월에 평균 방문객 페이지 뷰수를 따져서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평균 방문객이 한 100명 이상씩 된다라고 한다면 애드포스트를 신청하시면 아마 웬만해선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애드포스트 사용을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 두시게 되면 내 그 블로그 포스팅 글에 그냥 글만 쓰면 광고가 붙어요. 그냥 간단하게 저런 광고가 붙고 사람들이 그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2월 4일 날은 1648원 벌었었네요. 현재 잔액이랑 최근 지급액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걸 애드포스트라고 해요. 물론 제가 이걸 다루고 있는 블로그가 자주자주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 잡블로그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애드포스트의 수익이 지금 현재 많이 있지는 않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 달에 커피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블로그 조금 열심히 운영하셨다가 신청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청이 떨어지더라도 만약 이번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뭐 3월달이나 4월달 만약 그런 식으로 신청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되면은 이렇게 애드포스트를 걸 수가 있고 나중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이제 블로그를 굉장히 잘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게 운영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를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방문객 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도 승인이 나면은 애드포스트에 대한 단가가 훨씬 비싸져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애드포스트 광고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 포스팅에 대해서도 협찬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블로그로 내가 조금 부수입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블로그를 조금 꾸준하게 써주시면서 방문객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내 블로그 통계. 사실 블로그로 수익 얻을 수 있는 건 다양해요. 아까 애드포스트가 제일 간단한 방법일 테고 그 외에도 보면은 체험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카페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험단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도 우리가 따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대해 원고료를 더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쪽도 일단 잘 다루시면 많이 도움은 됩니다. 자, 내 블로그 통계에서는 일괄 현황 같은 것들이 보이죠? 예, 제가 뜨문뜨문 적다 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일관 현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300명, 500명, 1000명 이상도 갔던 블로그기는 한데 안 다루면 이래요. 자, 어쨌든 일간 현황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어떤 게시물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지 유입에 대한 경로들이 확인이 되네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로 유입이 됐었는지 유입에 대한 경로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사용 시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오래 머무르고 갔는지가 이 사용 시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게 된다면 블로그의 지수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일단은 사용 시간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유입 분석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상세 유입 경로나 검색은 어떤 단어들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어느 사이트에서 유입이 돼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대에서는 어느 시간대에 내 블로그에 고객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았을 때는 포스팅하는 시간대를 조절해서 올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영상의 경우도 분석을 잘 해주고 있어요. 영상 순위를 보니까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가습기 고장났을 때의 대처법이 아마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선 제일 많이 봤던 것 같네요.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뽑아서 볼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내 블로그 통계라고 해요. 아직은 우리가 블로그 글을 많이 쓴 게 없기 때문에 통계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올리시고 나서 블로그 글을 꾸준히 적으시고 나서 한 달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 월간 얼마나 사람들이 방문이 늘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자주자주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블로그 재미 붙여서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운영하시려면 이런 통계 정보도 보시면서,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고 말면은 머리로 그냥 보고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 어떤 그런 정보 측정치 같은 것들은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모를 해둔다든지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추세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볼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설명드렸는데요. 블로그에는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평균 게시글 사용 시간은 상위 그룹보다 높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보고 가셨던 것 같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자, 지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다 할 때 통계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어드바이저라는 거를 얘네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제 블로그에 실시간 유입 검색어라든지 게시물 순위라든지 검색어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분석 보고서도 네이버에서 이쁘게 뽑아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기본 세팅은 다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조금 넘겨보면은 우리 이따 연습해 볼 거는 블로그에 글 작성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을 수 있어서 책에 있는 대로 일단은 먼저 보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 게시글을 쓰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할까 해요. 이따가 지금 48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9시에 들어갈 건데 타이틀 꾸미긴 우리 했으니까요. 페이지를 어딜 보시면 되냐면 49페이지. 이따가 블로그의 글쓰기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블로그의 글쓰기라는 부분 한번 읽어볼 건데요. 포스트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뜻하는 거고 포스팅이란 블로그의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요. 문장은 간결하게 써요. 보통 주어랑 서술어로 구성을 하는데요. 한 문장은 3-4줄 정도 작성을 하게 되고 내용마다 적절하게 사진이나 그림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글, 사진글, 글사진, 글사진의 형식으로 넣게 돼 있고요.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를 넣어서 내용을 강조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블로그에 글 쓰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생각하실 거는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올려볼 거예요. 자, 블로그에 첫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내 메뉴를 눌러서 글쓰기를 눌러볼까요? 내 메뉴에 글쓰기.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칸이 나와요. 그럼 여기 제목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라운스 라이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블로그 명 뒤에 블로그 시작 이런 식으로 대충 적을게요. 물론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니면 뭐 간단하게 다른 글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내용 부분에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 또 적어 볼게요. 일단은 저는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의 블로그 컨셉에 맞게 바꿔서 적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대충 적으셨다면 한번 발행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발행 버튼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대충 만든 우리 연습용 카테고리 있죠? 연습용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뭐 주제가 있다면 해당 주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없으시면 안함. 발행은 댓글, 공간 모두 다 체크가 되어 있게 해두시고요. 태그 편집에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해시태그가 있다면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발행 시간은 현재로 해서 그대로 발행하면은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발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죠. 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스마트 에디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겸 다시 이 게시글을 수정하러 들어가 볼게요. 자, 옆에 만약에 이 게시글을 썼는데 내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사진을 늘려야 했는데 안 넣었어 라든지 글을 더 적어야 되는데 빼먹었어 라든지 그럴 때는 요 글의 옆에 보시면 점점점 여기를 눌러서 수정하기를 하시면 다시 에디터 창으로 돌아옵니다. 자, 에디터 3.0 화면은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봤을 때 그 화면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일단 기본 화면에 위쪽에 사진이라는 이 부분은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았던 또는 내가 사진을 찍어놨던 또는 내가 예를 들어 미니 캔버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진들을 바로 이렇게 불러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SNS 사진, 여기는 뭐냐면 네이버 박스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건데 네이버 박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 박스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랑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만약 네이버에 여러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라면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연결을 하셔야만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영상은 동영상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파일의 용량은 8기가, 즉 420분까지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비공개 동영상은 15기가 정도로 제한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공개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8기가까지 가능하고 420분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편하게 아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동영상을 올릴 땐 동영상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영상의 대표 이미지를 뽑아줘요. 그리고 제목과 정보, 태그를 적은 후에 완료를 하면 동영상이 올려지는 형식이에요. 저는 일단 닫을게요. 자, 스티커. 스티커는 스티커를 삽입해서 글을 생동감 있게 표시할 때 이용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글과 그림 사이에 꾸미고자 하는 요소가 있을 때 스티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저번에 이제 이 네이버에서 했던 어떤 챌린지로 제가 받았던 스티커고요.
기본 스티커는 아마 이 뒤에 있는 것들이 기본 스티커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고, 얘를 선택해서 정렬 방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서 닫을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통 눌러 닫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스티커를 중간에 넣어놓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냥 글이나 사진만 있는 경우보다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티커를 가끔 활용을 하곤 합니다. 스티커의 디자인들이 다양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스티커를 구매를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오즈큐 마켓에서는 스티커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체험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는 스티커를 하나 사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 어떤 캐릭터처럼 활용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 용도로 스티커는 활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인용구 설명할게요.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씁니다. 인용구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인용구 모양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따옴표 모양을 누르면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일반 글보다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활용할 때 인용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인용구에도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보통 소제목 용도로 많이 쓰는 건 버티컬 라인이나 라인 따옴표를 쓰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꾸미는 요소로는 포스트잇이나 따옴표, 프레임 등의 기능들을 쓰고 있습니다. 말풍선도 디자인에 따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구분선이에요. 자, 이 구분선은 뭐냐면 각 요소 사이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 글하고 사진이 너무 붙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를 좀 많이 치시기도 하는데 사실 엔터를 그렇게 반복해서 치는 것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분선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줄 때 좀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선을 넣는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소. 자, 여기 장소라는 부분인데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삽입할 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장소를 넣을 리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실 때 어디 오프라인 매장을 갔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 이제 오프라인 어떤 장소를 소개하고자 한다면 장소를 넣을 수가 있겠죠. 만약 장소를 눌러서 여기다가 주소를 적거나 상호를 적어보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면 바로 이렇게 장소가 찾아지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른 후에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발행을 해본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보이고 나중에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업체 정보에 연락처가 남아있다면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소개할 때 어떤 곳을 오프라인 어떤 장소를 소개할 때는 지도를 넣는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미용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예약을 하시잖아요. 그런 예약도 이렇게 기능을 달아서 연결을 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지금 예약을 따로 쓰고 있진 않아서 지금 예약 가능한 상품이 없다고 뜨는데요. 미용실 같은 데는 워낙에 예약을 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경우들은 좀 예약 기능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설명을 할게요. 아까 여기 장소까지 얘기했고 링크 차례네요. 링크는 인터넷 동영상 주소를 삽입할 때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유튜브에다가 제품에 대한 소개를 올렸을 수가 있어요. 또는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다 올린 그 사용 방법을 링크를 연결해서 보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에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 채널에 있는 어떤 URL,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영상에 대해서 내가 공유를 누르면 URL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링크를 누르면 주소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얘를 검색을 해줘요. 뜨면 확인하면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좋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느라고 체류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체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 만약에 내 영상을 가져다가 넣었다라고 했을 때 내 영상이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 시청 시간도 늘어나는 부분이라 실제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상품의 사용기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비율도 높아지겠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파일, 9번 파일은요, 내 컴퓨터 또는 마이박스에 파일을 삽입하는 것으로 파일 용량은 10메가 정도밖에 첨부를 못해요. 그래서 큰 용량의 파일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문서 첨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간단한 엑셀 문서나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첨부해서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올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정은 사실 별로 쓰진 않는데 내가 일정 정보를 입력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할 때 일정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소스 코드는 보통 이제 시어노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적어서 포스팅을 하실 때 쓰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히 표로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나타낼 때 표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표를 병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표를 꾸며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으실 땐 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 수식은 수식을 넣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수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요 밑에는 무엇이라 하냐면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글자를 적었다라고 했을 때 이 글자를 블록 지정해서 글자체를 바꾼다든지 글자 크기를 바꾼다든지 글자에 진하게 효과를 주거나 기울임, 밑줄 또는 글자 색깔을 줄 때 쓰시는 부분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메뉴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내 모먼트라는 거는 사실 모바일에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 실제 메뉴로는 나와 있지만 쓰임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블로그 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어쨌든 모바일 블로그에 올려놨던 모먼트들을 가져다가 쓸 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글감이라는 거는 실제 내가 사진이 없을 때 여기다 검색어를 적어가지고 사진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계라는 사진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시계라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무료 사진들을 활용해서 포스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출처 정보가 적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어떤 요소에 대해서는 금액을 내고 쓰셔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무료가 꽤 많아요. 책이나 영화, TV, 공연 전시 같은 경우도 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때 쓰는 부분이라서 책에 대한 포스팅을 하거나 영화에 대한 포스팅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글감에서 우리가 좀 쓸 거는 쇼핑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을 소개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뭐 포도 비누, 저희 원래 수행평가로 많이 하던 거니까 이걸 쳐보면 저희께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내 쇼핑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포스팅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떤 뭐 천혜향에 대한 포스팅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천혜향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 그걸 그러니까 본 사람이 사러 갈 수 있게 연결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눌렀을 때 그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품 설명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발행을 하시면 좋겠죠. 라이브러리는 여기다 이제 사진들을 올린 것들이 여기 뜨는데요.
처음에 올린 사진이 기본적으로는 대표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대표 사진을 이걸로 바꾸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템플릿은 미리 모양들을 만들어서 둔 것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꾸미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꾸며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글이라든지 글씨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네. 글이라든지 사진만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공들여서 포스팅을 했다면 그것도 내 템플릿에다가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항상 그런 형식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발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요 기호는 PC에서 봤을 때, 모바일에서 봤을 때, 태블릿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 제목을 적는데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목 부분이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만 제목에다가 예쁜 그림을 깔아가지고 좀 더 멋있게 꾸미는 그런 커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많이 차이 나죠,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런 커버를 꾸며서 좀 더 이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수정한 대로 다시 발행을 해보면요. 발행이 돼서 이렇게 고쳐졌을 거예요. 실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약간 유튜브 연결한 거죠. 누르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 많이 다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다른 쇼핑몰을 연결한 건데 이렇게 눌러 들어가면은 그 쇼핑몰로 들어가서 물건을 바로 구매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